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입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예, 오늘만 주식시장 열리고 또 내일도 어린이날입니다. 5월 어린이날. 우리 마음은 어린이지만 신체적인 특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상황이 지금 나이가 들어서 그렇지 마음은 다 같이 어린아이다라는 거 제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 여러분들께 아시아투데이에서 나온 중국 마이크론 공백 못 메운다. 기술 격차가 너무 크다. 국내 전문가가 그 반도체 전문가들의 진단, 요 내용 여러분께 전달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요 내용의 근간은 뭐냐면, 아시는 분은 아시고, 아시는 분들은 지금 이 소식을 아마 상당히 궁금해 하실 거예요. 요 소식, 기다렸던 소식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홍콩 쪽에서, 중국 쪽에서 마이크론의 물량을 마이크론이 만약에 우리 안 주면, 우리 취소시키면 우리 중국에 YMTC라든지 양측 메모리 테크놀로지 이런 쪽으로 해서 중국 업체들이 시장에서 공백을 메우겠다. 우리 물건으로 메울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불가능하다. 그런 내용 여러분께 어떻게 불가능한지 중국이 지금 메모리 반도체 상황이 어떻는지 하나하나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중국 쪽 뉴스나 언론 보면 걱정이 돼요. 덜컥 걱정이 되는데 또 어떤 일부 국내 언론에서는 또 중국 쪽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 내용을 그대로 그냥 인용해서 전달하는 경우도 있고 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 이 소식이 종결판이다.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이 미국 반도체 업체 마이크론을 상대로 중국 내 판매 금지 등 규제 조치를 예고했지만, 중국이 마이크론 상대로 규제 조치를 예고했지만 중국 업체들이 마이크론의 빈자리를 자력으로 채우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그런데다가 마이크론이 없으면 삼성, SK 하이닉스도 물량 못 주지 않습니까? 그럼 자국 물량으로 채워야 되는데 그 공백을 자국 기업들로 메울 것이란 일부 현지 외신 보도에 국내 반도체 전문가들의 분석이 다르게 나왔습니다. 자, 중국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마이크론의 공백을 메우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는데, 범용 제품의 대체는 가능하더라도 첨단 공정의 제품들은 기술력의 격차가 상당히 크다. 이런 시각이고요. 최근에 홍콩의 일부 외신이 천자인민대 연구원 등을 인용을 해서 마이크론 제품의 중국 판매가 금지될 경우 YMTC 등 중국 업체들이 시장에서 공백을 메울 수 있을 것이라는 보도에 상당 그런 보도가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자기들 기분 좋으라고 이렇게 했겠죠. 근데 홍콩 언론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는 상하이 최대 전자상가인 태평양 디지털 플라자 일부 상인들에 대한 인터뷰 내용을 전하면서 SSD에서 여전히 삼성이 최선의 선택지이지만 중국 YMTC와 선정 킹뱅크 테크놀로지 같은 중국 제품이 좋은 대안이 되고 있다. 이렇게 전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전했는데 중국 업체들이 레거시 구형 제품은 대체를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 선단 제품 수요를 감당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YMTC 등 중국 업체들과 마이크론의 기술력 그리고 생산 능력, 이제 캐파죠. 이거의 차이는 아직도 엄청나게 많이 난다. 마이크론하고도 이렇게 많이 난다. 그래서 중국 업체가 마이크론의 빈자리를 메우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지금 이렇게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디램은 중국에서 대체할 업체가 아예 없다. 디램은 아예 없고, 낸드는 YMTC가 기술력은 있지만, 기술력은 있는데 수율이 낮아서 대량 생산이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수율이 낮다는 것 자체가 기술력이 낮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돌려 이야기했는데, 어쨌든 수율이 낮아서 대량 생산이 어렵다. YMTC가. 그래서 중국 업체는 이 캐파의 한계가 있어서 마이크론 제품을 공급받지 못하면 그 부족분을 채우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만약에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의 추가 물량이 없다면 사실상 그 공백은 채우기가 어렵다. 2016년 설립된 YMTC는 중국을 대표하는 메모리 반도체 업체입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의 지원에 힘입어 지금까지 성장을 해왔죠. 자, 2017년도에 여러분 32단, 그 다음에 19년도에 64단, 2020년도에 128단 낸드를 개발을 성공했어요. 최근에는 YMTC가 200단 이상의 3D 낸드 플래시를 생산해냈다고 일부 외신에 전하면서 중국 쪽에 글로벌 타임스나 이런 대대적으로 나왔습니다. 뭐 우리도 200단이다 이러면서 뭐 지금 뭐 이제 끝장났다 막 이렇게 하면서 막 했는데, 그렇게 하면서 또 국내 일부 언론에서는 뭐 상당히 긴장해야 된다, 걱정된다 이렇게 막 보도한 것도 있어요. 같이 이렇게. 근데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중국 반도체 업체에 저는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낸드 플래시를 200단 이상 쌓았다고 해서 이 충분한 퍼포먼스를 내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이 플래시 메모리 컨트롤러 등도 준비가 돼야 됩니다. 참고로. 그래서 지금 미국의 램 리서치 등의 첨단 반도체 장비가 없으면 제대로 양산하기도 저는 어려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중국에도 반도체 장비 회사가 있고 뭐 이렇게 또 공급을 많이 하고 있긴 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상당 부분 뻥카가 많이 들어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200단 이상은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아예 이쪽으로는 지금 장비 소재 부품 아예 다 끊겼기 때문에 불가능하고, 그나마 128단인데 이것도 제가 생각할 때는 수율이 안 나와서 캐파가 또 안 되기 때문에 대체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D램의 경우, 자, 낸드 플래시는 이 정도고요. 낸드 플래시도 이 정도인데 D램의 경우에 저는 낸드 플래시보다도 마이크론과의 기술 격차가 훨씬 저는 크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제 마이크론하고 비교를 하는 이유는 마이크론이 물량을 지금 뭐 미국에 중국에서 마이크론 규제 많이 하고 있는데, 어쨌든 3사 중에 메모리 3사 중에 물론 마이크론은 인정 안 하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메모리 3사 중에 마이크론이 기술력이 제일 그래도 저는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국내 메모리 반도체 업체 대비. 실제로 그런 수치로는 지금까지 그래 왔고요. 그래서 저는 D램의 경우에 낸드 플래시보다 마이크론과의 기술 격차가 저는 중국 업체들이 훨씬 더 크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개발에 나선 지 얼마 안 돼서 쉽게 따라오지도 못한다, 중국 업체들이. 현재 중국에서 유일하게 D램을 생산하는 업체는 지난 2016년 설립된 창신 메모리 한 곳뿐이 하나입니다. 창신 메모리. 중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지만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이 여러분 창신 메모리가 2%도 아니고요. 0.2%예요. 0.2%. 그래서 주요 D램 3사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수준입니다. 여기는 창신 메모리는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뭐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중국이 마이크론에 대해서 판매 금지 조치를 내릴 경우에도, 만약에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업체가 저는 있게 될 어떤 수혜는 없어요. 수혜는 저는 크게 뭐 없을 것 같아요. 미국 정부의 눈치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마이크론의 중국 매출이 한 11%로 지금 상대적으로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마이크론 전체 매출에서 한 10% 정도가 중국 쪽이라서 그렇게 크지도 않고, 또 중국 시장에서 마이크론의 점유율이 낮고 이 판매 금지 조치가 중국 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저는 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봅니다. 현재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또 좀 저조하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중국에서 또 마이크론의 중국 시장 점유율이 낮아서 중국 입장에서도 염려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지금 규제를 놓으면.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도 좀 큰 소리 치는 부분이 있는데, 나중에 또 수요가 많아지면 중국 쪽에 하반기에, 그러면 또 슬그머니 마이크론
물량 또 넣으면서 또 미국 쪽에 또 손 딱 펼치면서 야, 우리 이렇게 또 해줬어. 같이 좀 친하게 지내보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마이크론의 제재가 들어가도 당장 중국 내에서 반도체 공급 대란은 발생하지 않는다. 저는 이게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였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